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우리 국가 제1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관철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는 황해제철 윤합교업소에서 리덕성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관철로 지금 온 황철이 끓고 있습니다. 당 앞에 결의한 상반년도 철강제 생산 목표를 죽으나 사나 대길에 무조건 완수해서 위대한 당중앙의 승리보고를 한 번 더 누릴 하나의 일로 만고 여기 영광로 직당이 오늘도 이렇게 진족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힘있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용리하는 청구사장님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우리 항철 농협에 주신 최상 최대의 믿음을 받아안고 지금 온 영회장이 아니 온 항철이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도 우리도 직장 공의당청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항철이 나라의 맏아들인 우리 항철이 과연 어떻게 일해하는가? 실령의 믿음에 언제나 항철 중선으로 보답해온 우리 항철의 전통이 있지 않는가? 죽으나 사나 당 앞에 결의한 설천 생산 계획을 무조건 완수하자. 정말 요리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당 결정은 우리 생명이라는 저 글바를 전투 현장에 새겼습니다. 금속공업 부분이 경제건설의 1212거지라면 그 1212거지 사선의 결산에 선봉되는 우리 항철이 되겠다고 당 앞에 결의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항철이 당 앞에 결의한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 철강제 생산 목표, 이건 무조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에서도 지금 교대별 분담 조직을 더욱 치밀하게 짜가두는 것과 동시에 모든 교대가 오직 선출 생산 이 하나를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이끌어주면서 집단주의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선동의 형식과 방법도 보다 새롭게 하자. 생산자 대중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혁명률, 투쟁률을 더욱 북돋아줄 참신한 경제선동을 진행하자. 그래서 이렇게 혁신자 축하 서계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혁신자들의 투쟁 모습을 사진과 서면으로 게시도 해주고 영예공들의 마음을 담은 선동교육 씨와 함께 또 현장에서 즉흥시를 읊어주면서 경제선동의 폭가심들을 더 넓혀주기 위해 지금 모두가 애쓰고 있습니다. 인민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충심으로 친히 소명하신 특별명령서를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 발령하셨다는 보도 내용을 우리 선동연설에 새로 담았는데 정말 감화력이 대단합니다. 경의하는 청주동지를 그리며 한차지 철강제로 우리 당중앙을 결성해야 맹세안고 또 한차지 이렇게 충성과 애국으로 끌어번지는 황철노동계급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는 경제선동의 노래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겠습니다. 저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중대 결정들을 내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소식에 접한 전체 인민들과 함께 지금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적 각오와 열의도 더욱 앙양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낭랑구역 버섯농장입니다. 최근 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상기후 조건에서도 성과를 거둔 경험을 비배관리 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 데 기초해서 지금 이건 농장에서는 자기 단위 실정에 맞는 올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농작물 비배관리를 짜고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에서는 또다시 농사의 모든 힘을 총집중할 때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되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한해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해 보면 논과 밭에 기물 말끔히 잡으면 알곡 수확고를 높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논에는 10% 중수했고 겨우 강냉이 밭에서는 15% 중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벌김매기를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비료주기를 지금 품종과 생육 상태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충률이 떨어지니까 우리 활성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활성을 높여줘야 되만이 재해성 기후에도 피해가 없이 이거 올해 다수확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조건에 맞게 용량액을 3일에 한 번씩 입분모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넌물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다 말입니다. 아지 치는 시기하고 이제 아지 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뿌리 활성을 높여줘서 아지를 치게. 그래서 우리 작반에서는 지금 저락넌, 추락넌이 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게 넌물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락넌에서는 물을 댔다 뗐다 하면서 간단 물대기 방법을 이용하고, 이제 추락론에서는 뿌리 활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물 말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에만 매달리겠고 눈찜작, 이 손찜작으로만 하던 물 관리 방법이 아니라 각종인 측정, 분석에 기초해서 물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안구역 송일협동농장에서는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면서 논비료 비배 관리를 본격적으로 다각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만든 동력시 분무기도 이용하고 있고 동력시 제초기도 지금 망가동 보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력시 분무기로 김도 맬 수 있고 살처리도 시비할 수 있고 용량도 시비할 수 있고 마음먹어도 다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에서도 강조했지만 불리한 기후 조건을 어떻게 해서는 이겨내고 모든 농사를 다 과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논뼈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풀을 깔아주는 사업에 힘을 넣고 있는 순환협동농장입니다. 이 감자줄기는 논뼈의 초기 생육을 개선하는 데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매기한 포전마다 이걸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 감자줄기에는 질소, 마그네슘을 비롯해서 논뼈의 초기 생육을 개선하는 데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감자줄기를 깔아주게 되면 5일 내지 7일 사이에 완전히 쏟기 때문에 논뼈가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성장 발육에 대단히 좋은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확실히 감자줄기 깔아준 포전에서는 수백 킬로씩 수확고를 증수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재해성 기후에 대처해서 논비료 비배 관리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고치기 위한 결정적 방도의 하나를 올해 농사를 잘 짓는 데 집중시킨 당중앙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자면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첨예의 문제가 재해성 기후의 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지난해 농사 교훈에 기초하여 올해 농사 대책을 치밀하게 세우고 현재 논 예금매기를 마감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뼈 아지 비료치기를 진행하고 뒤따라 제초기를 돌림으로써 비료 효과성을 높이고 동시에 토양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여 논뼈 뿌리 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미 봉산강과 중수하천 5개소에 대한 강바닥 파기를 진행했고 김매기와 동시에 배수로 치기를 미원하고 있습니다. 사리원시 정방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재해성 기후의 영향으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출을 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사교훈과 또 올해의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존당적, 존국가적 힘을 농사에 총 집중할 때에 대해서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에서 구 방향과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다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도 여기 포전에서 작전안을 새롭게 다시 다 세웠습니다. 침수되었던 면적, 또 침수될 수 있는 면적을 모두 면밀히 조사한 데 맞게 인수로를 새로 다 팠습니다. 현재 모든 구간들을 다시 다 보강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빗바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자들을 다 확보한 데 맞게 지금 전반적인 밭 둘레들에도 물도랑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원군 용탄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논비료 비배 관리를 더욱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고 있습니다.
현재 아지 치는 시기인데 푸른 날이 많고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조리 떨어지고 논배 생육이 좁지 않은 시장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에 맞게 2차 김맥의 용량을 집중하면서 천연 활성제와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 분무를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물관리 역시 날씨 조건을 따라가면서 허가수식 물대기와 흐름식 물대기를 배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피해 막이 대책도 동시에 세우고 있는데 논뼈 생육이 현재 괜찮습니다. 한편 신원군 무학협동농장에서는 허전 상태에 맞게 김매기 계획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노력과 수단을 집중해서 김매기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잎 덮빌어주기와 물 말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서 논뼈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0일까지 종합된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1억 7,923만여 명에 달했으며 그중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388만 1,4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첫 사망자가 등록된 때로부터 2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까지는 1년 남짓한 길이 걸렸지만 그로부터 거의 200만 명이 더 추가되는 데는 불과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절반은 미국과 브라질, 인디아, 멕시코, 러시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현실은 이 악성 전염병 상황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 3월 첫 사망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에 30만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석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그 수는 20만 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망자 증가 속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2.6배나 더 빨라진 것으로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 나라에서는 매일 2천여 명이 악성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어서 세계적인 하루 사망자 수의 5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감염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나라의 하루 평균 감염자는 약 9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자국에서 전염병의 3차 파동이 시작됐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에 급속한 전파로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일부터 하루 감염자 수가 1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18일에는 그 수가 1만 7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전염병 전파 속도는 6월 초와 비교해 볼 때 거의 2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모스크바의 감염자들 중 거의 90%가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보건상은 발병률의 증가는 주민들이 방역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마스크 착용 제도와 접촉 제한 규정을 준수하며 모든 모임을 제한할 것을 다시금 호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새로운 변이 비루스인 람다 변이 비루스가 처음으로 확인된 페루에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사망자 수는 19만여 명으로서 인구 대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 리마의 공동묘지에서는 악성 비루스에 의한 사망자들이 급속히 늘어나 빈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몇 자리를 구하지 못한 주민들은 가족들의 시신을 집 앞마당에 묻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8일 뉴질랜드의 여러 지역에서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태풍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건물들과 륜전기재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태풍은 30톤이 나가는 짐함도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재해방지기관은 태풍으로 1200여 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페루의 안데스 지방의 한 터로에서 18일 보수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17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주로 해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령천과 염주에서는 오후 한때 우박이 내렸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과 평강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중부 이북 지역과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흐려서 산발 쪽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6월 22일 화요일, 음력으로 5월 14일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 지역과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고 특히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소낙비가 내리면서 우박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중부 내륙을 위주로 서해안과 강원도 내륙,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 쪽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낮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점차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2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삼천 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4일과 25일에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24일에 북부 내륙과 황해남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25일에는 서해안 중부 이북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이근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